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가운데 가점 20점으로도 당첨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청약 시장이 완벽히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경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경우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져 역전세난 위험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부담 등으로 수요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한 달 새 집값 하락률이 사상 첫 2%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어제 눈 오는 거 보셨어요? 정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면서 온 세상이 겨울왕국으로 변했는데요. 문제는 일부 지역에 조금 더 눈이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날이 추워져서 이 내린 눈이 얼어붙을 위험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퇴근길에 꼭 안전운전하시고 도보 이용하시는 분들은 빙판길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부동산 고민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하셔도 좋지만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1대1 대면 상담 자리, 세미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 일정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많이 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로에 나가 있는 빙판길처럼 꽁꽁 얼어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서 부동산은 타이밍 싸움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언제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느냐, 그리고 언제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든 내가 매수하는 부동산이든 어느 타이밍에 언제 시점에 움직이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무조건적인 부동산, 내가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기 때문에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동산이고 또한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활용하셔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매도와 매수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내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번 다주택자들에게 대한 세금 부분을 또 완화해 준다는 정책들이 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점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드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 통해서 이런 분들 많이 좀 도움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화로 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한국 원유에 있는 강남 30층에 여보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 있을까요?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아서요. 다시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용산구에 원유에 있는 강변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대해서 바뀌면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가 들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용산에 있는 강변 삼성 아파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자, 지금 가격 조정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강변 삼성 스위트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부동산 이게 지금 5년 정도 전에 매수하셨고 지금 네네.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점검차 아마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아파트는 보유하시면 돼요. 계속 네네. 그냥 보유하시고 거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는 설명을 좀 드리면 이래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아파트예요. 근데 왜 보유를 하라라고 말씀드리냐면 장점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많은 단점들을 다 보완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주변 용산이라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강변에 있잖아요. 이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한강변이라는 장점과 또 주소지가 용산이다 보니까 용산이라는 장점, 이 두 가지 장점만 가지고도 그 많은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뜯어서 보면 우리 강변 삼성 스위트 아파트가 지하철 마포역에서 오는 거나 효창공원역 그리고 용산역에서 오기가 거리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우리 또 아파트 주변으로 학교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학교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단점들이 너무 많은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도 3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근데 이런 단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강변이라든지 그리고 용산에 대한 개발. 지금 우리가 용산 개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바로 옆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또 현대자동차 부지가 있는데 요 부지의 또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오른쪽에 또 용산 민족공원 개발이라든지 용산의 많은 개발들이 결국은 우리 아파트에 그대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이 장점 하나만 가지고도 이 많은 단점들, 역세권, 교육 이런 문제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여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라든지 공덕이라든지 또 중심부 그러니까 도심권에 있는 수요들 그러니까 업무타운의 수요들까지도 우리 아파트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한강변이잖아요. 이 한강변이란 장점은 우리가 한강에 조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평수에 같은 아파트라도 2, 3억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한강이란 프리미엄이 이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대한 가격, 한강변에 대한 프리미엄, 용산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여의도라든지 업무지구의 접근성에 대한 프리미엄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유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거나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실거주 하시면서 그대로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한강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시장이 조정 상황에 있더라도 꼭 참고 기다려 보신다면 향후에 조금 더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저 신당동에 그 소형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 보유할 만한 곳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전화 잘 주셨어요. 혹시 자세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신장동 425-6번지요. 자, 하남 신장동 425-6번지에 있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신가요? 아니요, 다가구예요. 다가구요. 여기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4년 정도요.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갈지 이걸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의견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소지를 보니까 네, 하남시청역 이번에 5호선 개통한 초역세권 지역에 있는 네. 다가구 주택이네요. 예, 예, 맞아요. 지금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그 대지가 31평이요. 31평. 네, 네, 지금 요 주변 지역, 요 골목길만 지금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주변 앞쪽으로 보면 대부분 다 상업지. 그러니까 뭐 네. 상업지는 아니지만 상업 네. 시설들이 즐비하게 있고, 네, 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주택 주변 지역으로만 다가구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토지의 종이 준주거 지역이네요. 네, 네, 맞아요. 준주거 지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거지만 그러니까 상업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주거지다. 그러니까 네. 거의 상업시설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70%고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주는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예.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가구 주택, 특히 다가구 주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잖아요. 예, 예. 요인이 임대 수익, 네. 임대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가 토지 활용도예요. 네, 예. 우리 토지 활용도를 우리 필지를 보면 첫 번째가 준주거 지역, 말 그대로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예. 토지를 활용해서 집을 지었을 때 충분히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토지 활용도가 높아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5호선 초역세권이잖아요. 예, 예. 5호선 초역세권이고 세 번째가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신장동에 예전에 신장 뉴타운들이 네. 구역이 다 해제됐는데 최근에 너무 네네. 노후되다 보니 그때는 사업성이 없었거든요. 해제된 아, 예, 예. 이유가. 근데 네네. 지금 뭐 하나 미사라든지 이런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네. 상승한 부분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지금 움직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좀 네네.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이라는 또 이슈, 그러니까 뭐 당장 개발되진 않지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사이에 가격들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이런 개발이란 이득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토지 활용도가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매도하기는 좀 아까운 다가구 주택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네네네. 이게 건물은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아, 엄청 오래됐죠. 오래된 거예요? 네네. 뭐 한 3, 40년 정도 됐겠죠? 32년 정도 됐어요. 32년. 그런데 네. 요 건물 같은 경우는 네. 뭐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 월등히 높은 건물은 아닐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하철 역세권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공실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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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공실률이 없다는 거는 임대 수익은 뭐 높진 않지만 공실률 없이 안전하게 임대 수익, 뭐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하게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볼 때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 우리 네네. 필지가 좀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제가 장점만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평이에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31평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에는 좀 작아요, 필지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가구 주택하고 밀집해서 이렇게 네. 같이 어울린다라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날 겁니다, 아마. 아, 네. 그래서 단독으로는 아마 가치가 이렇게 설명드린 장점을 다 활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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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만약에 예, 네. 같이 움직인다면 아마 지금 시세보다 헐등이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거나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아, 네, 네. 그 부분은 같이 계신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네네. 옆집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고 아랫집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예, 그분들하고 그렇죠. 네. 상의를 네네.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는 있고 네네. 그때까지는 좀 더 보유하셔도 돼요. 충분히. 아,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고요. 주변 필지와 함께 같이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해 드렸으니까요. 매도하실 때는 이 부분 또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분당구 정자동에 네. 정자 프로지오시티 3차라고 해서 오피스텔 22평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매수는 한 2015년도경에 했고, 매수 금액이 한 2억 5천 원 정도에 저희가 매수를 했어요. 네. 네, 현재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 중이고, 현재 시세가 3억 4천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조금 제가 매도를 고민하고 있어서, 이거를 뭐 상호 전망이 어떤지, 뭐 미래 가치가 어떤지 조금 이거 알고 싶어서 제가, 전화드렸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분당에 네. 있는 정자 푸르지오시티 3차 매도할지 혹은 조금 더 가지고 갈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뭐 금방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 네. 지금 오피스텔 22평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익형,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길 바란다라고 하면 매도하고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하지만 네. 수익형, 그러니까 월세를 목적으로 이 오피스텔 같은 월세를 목적으로 수익형으로 많이 보유하잖아요. 네, 수익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월세를 받고 계실 텐데 뭐 22평 정도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 정도 받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게 수익형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차익형으로 바라신다라고 하면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뭐 우리 취득세 중과, 그러니까 취득세가 중과되다 보니까 원래는 취득세가 비쌌는데 일반 주택보다 취득세가 중과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게 오피스텔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오피스텔 가격들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매수했을 때보다 가격은 조금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오른 가격이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기에 의해서 가격이 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현상을 보냐면 월세를 받는, 그러니까 월세 수익형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매가가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월세 금액은 그대로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조금씩 낮아져요.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이에요, 공급.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라는 지역이 되게 업무지구로서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고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판교가 상주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판교라든지 분당 지역에 이런 우리하고 비슷한 오피스텔 있죠. 네. 오피스텔 공급이 3만 세대가 넘어요. 근데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동천역 있죠. 수지구에. 수지구 가면 동천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또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오피스텔까지 합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오피스텔 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급이 많다는 게 우리 오피스텔의 조금은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요적인 측면인데요. 네.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려고 하면 수요가 많아야 되죠. 근데 오피스텔은 실거주 수요보다는 대부분 다 뭐 임차인 수요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거래를 할 때는. 근데 분당이란 지역은 재건축이나 수직 증축, 이 새로 아파트를 짓는 이런 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잖아요. 분당이라고 하면. 네. 대부분 다 분당 지역 하면 뭐 재건축, 아니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있는 아파트의 수요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적인 측면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정도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기에는 좀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길 바란다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수익형으로는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자역이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있는 W역세권의 역세권에 있는 우리 아파트잖아요. 그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자역 역세권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공실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는 뭐 집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이에 비어 있는 기간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임차를 맞출 수 있는 우리 오피스텔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 수익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는 게 맞고, 좀 내가 차익형, 그러니까 좀 또 개발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차익형, 가격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면 뭐 성남에 보면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모아타운이나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개발 사업들이 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로 좀 차익형이라고 하면 갈아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 월세 수익이라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형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건지 혹은 차익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 건지, 자, 여기에 따라서 좀 대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 네, 그 별내 아이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요즘 집값도 그렇고 해서 이걸 저 보유해야 될지 처분을 해야 될지 이런 것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자, 남양주 별내 아이파크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매도를 하게 된다면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팔고 이사를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지금 팔 시기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었는데 네.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걱정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4, 5선이 역세권으로 들어오면서 네.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 지금 가격이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4, 5선 연장선이 들어간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효과를 그래도 좀 톡톡히 보면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많이 빠진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외곽 순환도로 있잖아요. 네네. 이 외곽 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이쪽 서별내랑 동별내가 있는데, 네네. 우리 예전에는 별내역이 서별내 쪽에 있기 때문에 별내역 기준과 또 중심 상업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이 네. 서별내 쪽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훨씬 더 비쌌고 동별내보다. 근데 네네. 동별내 지역이 학군이라든지 그리고 민영, 그러니까 공공보다 민영 아파트가 많고 또 최근에 네. 4, 5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별내 지역이 서별내와 거의 가격을 다 따라가고 동별내가 조금 더 올라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네네. 그만큼 동별내가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호도 측면, 특히 뭐 학부모들이라든지 자녀를 키우신 분들 선호도가 아마 네. 동별내 쪽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네. 앞으로 4, 5선 역세권 주변 지역의 동별내 지역은 그래도 네. 수요층들은 꾸준하게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아까 갈아타기 고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다른 지역에 가시더라도 가격,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네네. 내가 거주의 목적, 그러니까 직장과 뭐 거리, 그리고 내가 거주의 편리성 때문에 뭐 네네. 갈아타기를 하거나 하는 건 모르겠지만, 네. 아니면 서울 지역에서 내가 이 자금, 매도한 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 보유하라 이것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 우리 네. 4, 5선 연장선이 들어왔잖아요. 네. 4, 5선 연장 들어왔지만 우리가 주변 지역으로 보면 노원이라든지 4, 5선 노원구라든지 뭐 중랑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있죠. 네.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별내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을 때 보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그 대신 노원구라든지 중랑구 지역의 아파트들은 좀 노후 아파트가 많죠. 네. 네. 오래됐어요. 네. 오래된 아파트가 많죠. 그래서 거주의 불편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과 가격대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투자 수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은 거주의 편리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다면 노원이라든지 중랑구 지역으로 접근을 훨씬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한꺼번에 들어와야 가격을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데 네. 실수요만 들어와서는 가격을 방어하거나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이 조금 일어나는 것만 만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길 바란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네. 가격을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해서 시장 상황 때문에 또 더 떨어질까 봐 지금이라도 타이밍 좋을 때 팔고 지금이라도 타이밍 맞춰서 팔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파트가 가격을 높게 상승. 그러니까 아까 실거주를 하는데 투자 수익과 실거주는 좀 거주와 투자는 또 분리하는 성격이 가지잖아요, 부동산에서는. 그러니까 네네네. 두 가지 다 만족하면서 갈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네. 가격 방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거고. 이 4호선 연장선이 들어온 것만 가지고 투자 수요가 막 접근을 한다? 이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변 네. 지역에 공급 자체가 또 많아요. 또 왕숙 신도시도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주변의 택지 개발에 대한 공급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암사에서 별내까지 별내선이 또 생기잖아요. 네. 이 연장선이 들어오게 되면 뭐 구리 인창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진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수혜가 더 높을 거예요. 우리 동별내에 있는데 지역보다. 그러니까 가격을 네. 좀 상승시키는데 갑자기 누르는 단점들, 가격을 억제시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있기는. 네. 하지만 실거주 하시면서 가격을 방어하는 방어선을 지키는 데는 우리 아파트가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네, 판단되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의 만족도를 좀 줄여서 아니면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금이 어느 정도 추가 자금이 가능하면 갈아타게 하셔도 되지만 단지 이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지금은 매도해야 될까라고 고민한다라고 하면 방어선 충분히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질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갈아타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주가 목적이시면 사실 가격 방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동산이지만 투자를 보고 또 매수를 하셨다면 투자처로서는 조금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 상담 일정 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최근에 보면 뭐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분,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한 완화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도 지금 많이 완화시켜 주는 거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풀렸지만 아직까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들은 시장 상황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런 세금 부분의 완화 따라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점검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내가 그 세금 혜택을 보고 아니면 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뭐 또 취득세 중과 부분도 또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잡고 움직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점검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 무주택자들인 부신들은 특히 정부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들이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개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하는 우리가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처럼 10년, 15년이 아니라 뭐 짧으면 5년, 7년 안에 우리가 개발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이런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쯤 움직이는 전략을 취하셔야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너무 부동산 경기가 얼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너무
관망만 하지 마시고 지금쯤 어떻게 움직이는 게 내 시기를 언제 잡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주택이라도 무주택이라서 내가 주택 구매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시장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도움,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조금 얼어붙어 있지만 자,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고 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호황기에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랐다더라. 그래서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언제쯤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나의 부동산은 어떻게 또 꾸려나가야 될지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1:1 대면 상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그 성남 분당구에 그 판교원 3단지 프로지오라고 있거든요. 네. 예, 여기 32평에 거주 중인데 앞으로 조금 매도 여부가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어떨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따로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전망이 다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네, 보유는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매수했던 건 2016년께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한 한 육- 6년 정도 이제 6년 보유하고 정도. 있는데, 네, 네. 예, 실거주고요. 그래서 네. 좀 앞으로의 전망, 뭐 매도 여부 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판교 같은 경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예, 우리가 대출 규제 15억 이상 대출 규제도 이제 풀렸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을 받고 살 수 있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예, 판교 프로지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규제가 풀린 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눈치를 많이 봤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활용해서 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금에 대한 완화 부분 정책들이 많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 우리가 또 많이 억제해 있던 정책들이 좀 완화로 많이 풀려가서 많이들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뭐 언제다 잡는 것이 아니라 예, 정책 상황을 보고 조금씩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정책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판교는 시작할 때는 비슷했어요. 판교도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예. 동판교가 있고 서판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고서저라는 말을 해요. 어, 동쪽이 비싸고 서쪽이 조금 더 낮잖아요. 그래서 예, 예, 예. 동고서저라는 표현을 하는데 판교 같은 경우는 시작은 같았어요. 분양가도 비슷했고. 근데 예. 동고서저의 표현이 생기면서 한 3, 4억 정도 지금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 예, 나는 이유는 판교역이라는 역세권, 어, 역세권과 그리고 학군이에요.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동고서저의 가격이 날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서판교에도 지금 이제 역세권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역세권으로 바뀌려고 교통편이 완성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2, 3 생기면서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긴 지역에 차량으로 이동해서는 우리 아마 서판교가 훨씬 더 가깝게 출퇴근이 가능한 용이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임차 수요도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 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15억대가 넘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엄청 높아요. 우리 아파트가. 아, 이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예, 전세가율이 고가 아파트일수록 전세가율이 뭐 강남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60%가 육박할 정도로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 이유가 이런 실거주 수요, 임차 수요가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요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이 아파트를 매도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충분히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음, 제가 아까 시장 상황을 보고 좀 예. 움직이는 것도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초 상반기 정도의 시장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는 예. 것은 동고서절했죠, 아까도. 예. 동고서절하는 것은 결국은 판교에서 가격을 끌고 가는 것은 학군과 역세권, 판교역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예. 결국은 동쪽이 가격이 충분히 방어해가면서 올라갈 힘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갈아탈 수 있는 여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매도하고 동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독적으로 아까 실거주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것도 무방해요. 앞으로 역세권을 바뀌면서 그 가격대 우리가 부족했던 교통과 학군 중에 교통이 좀 보완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은 충분히 동판교와 좀 마주 가깝게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동판교가 훨씬 더 멀리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판교에 있는 사람들이 서판교에서 소비를 하던 것을 지하철을 타고 판교역에 갈 수 있으면 소비 자체를 판교역에서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판교역 주변 지역이 돈이 더 많이 도는 거예요. 부동산은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일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동판교 입장에서는 지하철 역세권이 생기면서 없던 지역에 교통이 생긴 것도 장점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타고 판교에서 돈을 지출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판교의 장점도 동판교의 장점도 분명히 같이 가져간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도 있겠지만 동판교의 상승분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동판교로 갈 수 있으면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 근데 지금 타이밍보다는 정책 시점들이 발표되는 것을 추이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맞고 실거주 중이고 갈아타기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 그대로 계셔도 교통의 완성으로 가격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좀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보유를 해보시고요. 상반기 정도에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때 움직일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갈지 여부를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상봉역 인근에 빌라에 이제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네. 지금 내년에 만기예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개발 얘기가 자꾸 있어서 그냥 이번에 만기 끝날 때 빌라를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워낙 떨어진다고 하니 기다려야 될지 좀 전문가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상봉역 인근의 다세대 주택 매수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격이 조금 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때 매수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상봉역에 네, 전세를 거주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 무주택자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을 지금 시기에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 가격이 더 떨어질지 않을까 불안해서 이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개발 상봉역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상봉역 주변 지역은 아마 뭐 살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은 없지만 아마 뉴스에 보면 중랑구에 우리 개발 사업이 엄청 많다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중랑구 전체에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들을 중랑구 다 합하면요. 네. 18군데예요. 예. 그럼 18군데가 전부 아파트로 다 바뀌어서 개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랑구 지역이 따지고 보면 상봉역이라든지 면목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다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 네. 다세대를 허물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를 거주하는 것보다 아파트,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뭐 빌라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아보고 싶지만 내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로 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 매수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당연히 매수, 지금이라도 전세 임대 만기 때 네. 임대를 나가서 매수해서 내가 거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겁니다. 아, 그럼 빨리 그냥 네. 매매를 하는 게. 네. 지금은 아, 뭐 기다려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제가 아까 18군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18군데가 확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못한 지역이 있을 거고. 뭐 네. 중랑구에서 중랑구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리고 네. 같은 동네 뭐 아래쪽에 면목동이라든지 상봉동이라든지 면목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네. 지역들이 길 하나 차이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개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 지역이 개발 사업에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무주택자잖아요. 네. 근데 내가 빌라를 거주하는데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 네. 제가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다 보면 네. 우리 특히 뭐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용산 뭐 한남 뉴타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은 뭐 지금 20년째 개발 아직까지 안 되고 하고는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네. 완성되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재개발하면 뭐 10년, 2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네, 되거든요. 아무래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 공공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런 개발 사업들의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라서 우리가 공공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 네. 특히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지역을 해요.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네.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하면서 중랑구에 모아타운 시범지구를 만들고 면목동에 시범지구도 만들었고요. 네. 최근에 또 추가 2군데 발표해서 모아타운만 7군데예요. 네. 모아타운 진행하겠다라고 말한 데가. 네. 근데 모아타운은 목표가 4, 5년 내에 아파트 공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정비법이라든지 재개발의 여러 가지 법조항들을 따라야 되는데 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 법조항에서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오래 걸리는 같은 재개발 사업이라도 뭐 사업성의 뭐 부분도 많이 따져야 되겠지만 네.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모아타운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중랑구에 한 7군데 정도의 모아타운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네. 뭐 면목동 지역도 있고 위쪽에 네. 상봉역 주변 지역도 있고 네네. 이런 지역들에 있는 지역에 모아타운을 확정되어 있는 지역. 최근에 10월 달에 또 추가로 면목동에 2군데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들을 좀 보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네.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 네. 투자 수익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아. 내가 전세를 거주하는 거는 그 자금은 그대로예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서 내가 전세 자금은 2년이 지나면 그대로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내가 부동산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시장 상황이 움직이는 거지만 이건 네.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완성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빌라 가격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빌라 가격보다 떨어지진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가격에 충분히 투자 수익도 볼 수 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리고 면목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블 역세권으로 변할 거예요. 네. 면목선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상봉역 주변 지역에는 GTX B 노선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리고 7호선이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요. 네, 그렇죠. 근데 아파트 수요만 없어요. 아파트 공급만 없어요. 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많은 18군데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같은 구치고는 가장 많은 지역일 겁니다. 네, 뭐 다 여기저기 다 네. 개발한다고 아마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네. 좀 아마 모아타운 7군데 정도를 아마 네. 동네 부동산에서 물어보시면 네. 지정을 해줄 거예요. 아, 네. 그중에 뭐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조합 설립 전인 것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아직까지 좀 낮은 것도 있을 겁니다. 아, 네. 아직까지 낮은 가격대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아타운 지역에도 충분히 뭐 3억대 초반에도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4억대가 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뭐 집의 컨디션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만 아까 네. 개발 사업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사업 여부, 포함 여부, 네. 그리고 동의율 여부, 그건 이제 막 네. 가까운 부동산에 가시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그런 거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좀 네. 하셔서 매수하시기 바랄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문자로 온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가 638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천호역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3년째 보유 중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좀 물어오셨는데요. 천호역 인근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정확한 주소가 없기 때문에 뭐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천호역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천호역 주변 지역은 중심 상업지로서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있고 그리고 개발 사업들의 아파트들이 보면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유한 부동산이 그 포함 지역인지 아닌 지역인지에 따라서 뭐 판단이 달라지겠죠. 만약 뭐 당연히 포함 지역이라고 하면 보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개발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좀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천호역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덩달아서 다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균형 발전을 하기에는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의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랑구 같은 경우 뭐 이런 지역은 아파트 공급이 적고 다세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급을 비율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많이 하지만 천호역 같은 경우는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도 어느 정도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앞으로 시간적인 부분을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서 그 투자 수익 기간 대비 가성비를 따진다라고 하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면 좀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천호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방금 말씀드린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25평대 전세가가 지금 신축되고 있는 빌라의 전세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당연히 뭐 빌라보다 아파트를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지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쪽으로 방향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그리고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십니다.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서 뭐 구별로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뭐 몇 건 있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거래 절벽의 시대에 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뭐 개발 사업에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보면 아직까지 거래량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 개발에 대한 이익은 결국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개발에 대한 다른 이익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경기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사업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업성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험치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저가에 살 수 있을 때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들을 많이들 매수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타이밍이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제가 타이밍 싸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가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매수하고 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에 상승장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에 매수하신 분들은 가격이 상승했다 조정을 받더라도 불안해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이 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이 좋은가는 꼭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많은 개발 사업 지역들 그리고 개발 사업의 이익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 나눌 거니까요. 많은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